남천동의 예, 남천동의 에이스입니까? 핵심 전화 안 오창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 친구입니다. 제 술 친구. 먹고 있는 수도 있어요. 실소유자 아닙니까? 실소유자. 예. 오창석 씨. 예, 어떤 일로 이 시간에 전화 주시고 방송 중입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창석의 의리가 있어. 오마이 TV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오창석 씨. 예, 전화 안녕하세요. 연결했습니다. 자, 부산 예, 선거에 안녕하세요. 대해서 우리 오창석 씨가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김경지 후보가 마지막 인사하는 거 캠프 영상까지 봤는데 정확하게 최종 득표율을 제가 확인한 상황은 아니었고 예. 지금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네. 신인규가 알려줄 거예요. 신인규 금정이 지금 변호사가. 66.61% 개표를 했는데 김경지 후보가 40.12,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59.8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경지 후보가 일단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이재성 시당위원장과 함께 그 일지일동이라고 해서 한 지역위원장이 한 동네를 책임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금정구의 형세를 봐야 되는데 부산에 예전에 이름이 동래였잖아요. 예. 그 동래구라는 원도심 바로 옆에 있는 곳이 금정구입니다. 예. 그 정도로 원도심이고 고령층이 많고 신규 유입이 거의 없는 동네이기도 하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가 지난번에 박인영 현재 지역위원장이 받았던 43%로 기억해요. 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무드의 정미연 구청장 당선을 제외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보통은 30대 후반이나 또는 40%대 초반이 최다 득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선거가 쉽지는 않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게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선거는 그것만으로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증명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부산에 혹시 누가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뭐 맛집 알려줘 아니면 여행 장소 알려줘라고 했을 때 금정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원래 살던 사람들이 원래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심 변화가 거의 없었다. 특히나 또 부산대 앞에 상권이 예전만큼 버티지 못하고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빙으로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난번 여론조사만 보면 사실 총선 때도 부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실제 투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그 방송 선거 직전 오늘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거 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은 실질적인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의 기세도 중요한 것이고 유권자의 마음도 솔직히 저희가 이기고 있지만 여기서 한 5% 빼고 보셔야 됩니다. 또는 5% 또는 10% 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선거 기간에는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느냐. 네. 현재 부산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대구와는 조금은 달라요. 같은 경상도라도. 윤석열 정부가 미우면서도 부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투표장으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역 바로 앞에 북항이라는 걸 개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예산 투입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네. 아직 북항은 개발하고 있어요. 하덕공항 그때 얘기했는데 아직 착공 시작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했었던 노무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민주당이 뭐였지? 그렇다고 하면 뭐 국민의힘이 잘해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표밭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효능감.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후보로 굳건하게 여전히 있습니까? 그 효능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효능감을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줬던 적이 있었나? 이런 걸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냉정하게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게 지금 수도권 유권자분들이 부산 이제 안 간다, 부산은 역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부산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요 비례대표 시의원 말고 지역구 시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에 그래 남북정상회담
근데 민주당 기회 한번 줄게 하면서 부산시장 탄생시켰죠. 네. 43명의 시의원 중에 41명을 민주당 시의원에게 몰아줬어요. 전부 다 초선입니다. 지역구. 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사람이 한번 마음을 바꿨을 때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 스스로를 더 부끄러워요.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구만 남아있다. 20몇 %만 남아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어떻게 되죠?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부산 유권자들을 한번 바꿨는데 내가 실망을 했다. 여전히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응답하지 않고 윤석열이 미우면서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전향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바람을 불고 단일화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부산에 아직도 제 친구들이 그대로 살고 있고 금정구의 유권자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 공식적으로 돌입했을 때 특히나 단일화가 끝나고 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저 나름대로 뒤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이런 분석들을 분명히 부산시당에서도 알고 있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부산 선거에 임할 때는 이런 걸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김경주 후보 단일화 꼭 해야 된다. 단일화에 이를 경지라고 포스터 2장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허가하셨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고 금정구청장의 보궐선거는 금정구청장의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였습니다. 지금 뭐 구로구청장 백지 신탁하지 않아서 내놓는다 이런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금정구청장이 딱히 싫거나 실패해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부산에 실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부산에 아는 사람도 많은 이제 오창석 씨 말이니까 사실 오창석 씨 연결할 때는 재밌으라고 연결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뭔가 오창석 이제 씨. 오창석 씨가 이제 울분이 느껴지죠. 굉장히 이제 평상시에도 부산 지역 공약하고 정책 개발에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누가 얘기한지 들으셨어요, 오창석 씨? 예, 우리 사랑하는 김지호 대변인께서 네,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 같고 네. 제가 워낙 부산만 나오면 이렇게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부산에 한번 출마했다가 지금 이제 출마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의 입장이라서 제가 뒤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늘 진지하게 임하다 보니까 예,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진실성 있게 예,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친구도 한 분 있어요. 신인규라고. 신인규. 인규야 귀순해. 창서가 아직 못 간다. 네, 우리 그 남천동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인규 오마이 거기 TV 뭐 인터뷰까지. 윤희석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어 데리고 다 귀순해. 저희가 비록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네. 현 정권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정권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권이라서 언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붕괴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새로운 보수가 재편이 될 거고 민주당도 또 새롭게 한번 재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신인규 변호사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늦은 진짜 밤에 늦은 이렇게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창석 씨. 네, 우리 김경진 후보 또 부산의 유권자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늦은 밤에 아무나 할 수 네. 없는 거죠. 늦은 진짜. 밤에 전화해서 연결하고 화내지 않고. 이거 참 최진봉 교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아까 그리고 그 이제- 슈퍼챗 들어왔던데.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님. 아, 동그라미 뭐라고요? 제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장시간 방송.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가 네, 어떻게 됐어요? 52.66% 개표율인데 아, 그래요? 정근식 네. 후보가 50.26, 예. 조전혁 후보가 45.9. 사실상 이제 교육감 선거 네. 마무리했다고 봐야 그리고 됩니다. 강화도 지금 개표 종료됐다고. 아, 그래요? 아까 전달 강화도?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부산 금정만 남은 거 72.93%. 72.93. 네. 네, 김경주 후보가 39.83. 예. 조금 더 떨어졌네요. 60.16. 아, 오, 그러네. 60% 차이가 좀 더 아니에요. 났군요. 예. 예.